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일생 동안 모은 돈으로 과연 노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곤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노후 자금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금태족이라 불리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금태족이란 말은 재미있게도 은퇴의 은을 금으로 바꾼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황금 같은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 즉 은퇴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자들을 뜻합니다. 하나금융그룹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퇴직자 중에서도 스스로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진정한 금태족은 약 8.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SHY 감. 나머지 10분 중 9분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니 금태족이 얼마나 희귀한지 실감할 수 있죠. 금태족들은 은퇴 후에도 매달 평균 308만원가량을 생활비로 쓰며 살아가는데 이는 전체 퇴직자 평균 생활비보다 약 56만원이나 더 많은 수준입니다. SHY 감. 돈 걱정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소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은퇴 후 삶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지겠죠. 위 그래프는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퇴직자 중 자신이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한 금태족은 약 8.2%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른쪽 막대는 금태족의 월 평균 생활비 약 307.9만원가, 일반 퇴직자 평균 251.7만원보다 약 56만원 더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FNNEWS 감. 금태족들은 경제적 여유 덕분에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후 걱정 없는 당당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금태족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평범한 은퇴자, 소위 은퇴족들은 알지 못하는 금태족만의 4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에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노후 준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 금태족들의 첫 번째 비밀은 준비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가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노후 준비를 진지하게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금태족들은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은퇴 이후를 대비해 자산을 모으고 불려나갔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조사에서도 금태족은 공통적으로 30대 초반 이전에 이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FNNEWS 감. 실제로 금태족 중 30대 초반의 연금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약 28%에 달했는데요. 반면 일반적인 퇴직자들은 같은 나이대의 연금 가입률이 고작 20% 남짓에 불과했고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30%대를 넘기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FNNEWS 감. 이처럼 금태족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여 노후 자금 준비의 완성 시기를 앞당겨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까지 일찍부터 활용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매달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 부지런히 납입한 덕분에 정년 퇴직 무렵에는 제법 든든한 연금 자산을 마련해 둘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20대 후반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해온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 30년 가까이 불입한 결과로 60세부터 매월 15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액이 평생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직장 생활 내내 노후 준비를 미뤄왔던 동료 이모 씨는 50대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연금저축에 가입했지만 모아놓은 돈이 적어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한 달 고작 50만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죠. 이 두 사례를 비교하면 일찍 시작한 사람과 늦게 시작한 사람의 노후 소득 격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금태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결국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금태족들은 젊은 시절부터 목표를 갖고 체계적으로 저축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 따라 적금 몇 개 드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은퇴 설계를 세워서 필요 자금을 역산해보고 월 저축액을 설정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죠. 가령 55세까지 5억 원을 모으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사회초년생 때부터 월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의 시간으로 만든 덕분에 이들이 506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평범한 은퇴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금융자산 차이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40대 초반 금태족의 금융자산이 일반 동년배보다 1억 원 이상 많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DONGA 감. 이처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노후 준비를 시작한 것이 금태족 성공의 핵심 비밀 중 하나입니다. 2.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활용한다. 두 번째 비밀은 투자를 현명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지킬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원금 보존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모아둔 돈이라도 까먹지 않으려고 은행 예금이나 현금으로만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금태족들은 돈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굴리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켜온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금태족의 4명 중 1명 약 27%는 25세 이전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이미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FNNEWS 감. 그리고 30대 후반쯤이 되면 절반 가까운 금태족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금융상품을 활용했다고 해요. FNNEWS 감. 다시 말해 금태족들은 20대 후반 30대부터 저축한 돈의 일부를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와 시장 성장의 과실을 누려온 셈입니다. 물론 아무 투자나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고 잘 아는 분야에 한해서 분산 투자하고 위험 관리도 병행했겠죠. 이를 통해 은퇴 시점까지 자산을 키워왔으니 같은 기간 은행 금리 이자만 받아온 은퇴족들과는 불어나 있는 자산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대부터 소액이라도 국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한 박모 씨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에 꾸준히 참여한 결과로 노후 자금에 큰 보탬을 얻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소득이었던 친구 최모 씨는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현금만 모았는데 결국 물가 상승과 저금리 속에서 돈의 가치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지요. 은퇴 시점에 두 사람의 자산을 비교해보니 투자에 나섰던 박 씨의 총 자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투자는 금태족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금태족들은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유지하려면 물가 상승률을 이길 투자, 수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투자에 눈을 돌렸고 은퇴 후에도 예금을 넘어 배당주, 채권,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투자처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태족들은 공부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활용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들은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뛰어들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스스로 재테크 관련 지식을 쌓은 후에 전략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돈을 은행에만 묶어둔 은퇴족과 달리 금태족은 돈이 돈을 벌게 하라는 말처럼 자산의 일부를 성장 동력에 실어준 것이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두 그룹의 재정적 여유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금융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활용한다. 세 번째 비밀은 금태족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돈 관리는 한번 세팅해두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삶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데요. 금태족들은 평생 학습자처럼 최신 재테크 정보를 모으고 금융 지식을 업데이트해왔습니다. 노후 준비에 성공한 분들은 대개 자산관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젊을 때부터 금융 관련 책이나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금태족들은
노후 자금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NEWS 감 예를 들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세미나, 지인들과 정보 교류, 재테크 서적과 인터넷 자료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이죠. FNNEWS 감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금태족들은 다른 은퇴자들에 비해 투자, 지식이나 정보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입니다. FNNEWS 감 쉽게 말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주부 이모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틈틈이 경제신문을 읽고 재테크 스터디 모임에 나가면서 금융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함께 은퇴를 맞이했을 때 국민연금 이외에도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주위 부부들과 달리 이씨 부부는 연금저축, 배당주 투자, 상가, 임대 수입 등 여러 수입원을 이미 계획해둔 상태였죠. 주변 친구들이 어쩐지 여유가 달라 보인다고 부러워할 정도로 이 씨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만큼은 정보력의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반면 재테크 공부를 멀리한 사람들은 은퇴 후 갑자기 닥친 경제 환경 변화를 헤쳐나가기 어려워합니다. 세법이 바뀌거나 금융시장 상황이 달라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 우왕좌왕하기 일쑤죠. 금태족들은 이를 대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금태족 상당수가 은퇴 전에 전문 자산관리사 PB와 상담을 했거나 은퇴 설계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문가 조언과 자기주도 학습을 병행하여 은퇴 시점에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컨대 금태족은 모르면 배우자는 자세로 평생 재무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왔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똑똑한 생활인들인 것이죠. 4. 내 집 마련과 추가 수입원 확보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 네 번째 비밀은 주거와 현금 흐름에 대한 대비입니다. 금태족들은 은퇴 이전에 내 집 마련을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집이 있어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주택의 자산 가치를 노후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태족의 92.7%가 은퇴 시점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35세 이전에 첫 주택을 마련했을 정도로 빨리 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NEWS 감 집 한 채 마련해 놓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이 있으면 은퇴 후에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월 현금 흐름을 얻을 수도 있고 최소한 살 곳이 확보되어 추가 생활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집 없이 새를 사는 은퇴자의 경우 매달 임차료 부담이 지속되어 생활비 압박이 훨씬 크겠죠. 금태족들은 젊을 때 힘들더라도 내 집 마련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은퇴 후 경제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금태족들은 추가 수입원,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금태족의 약 72%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FNNEWS 감 다른 집이나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한 채쯤 있으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확 줄어들겠죠.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금태족들은 연금, 배당금, 저축이자 등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즉, 일을 해서 벌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은퇴 후에도 통장에 월급 비슷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퇴직한 정모 씨 부부는 은퇴 전에 과감하게 지방 소형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을 보태 매입한 아파트들을 월세로 주었더니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 씨 부부는 국민연금에 이 임대 수입까지 합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적금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보완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직장 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본인 집 한 채 마련하는데 그친 신모 씨 부부의 경우 은퇴 후 추가 소득이 없어 매달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빠듯한 살림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도 들어오는 돈줄을 만들어 두었는지 여부가 은퇴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금태족들은 젊을 때부터 잠자는 돈을 일하게 만들라는 말을 실천에 옮겨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다양한 방면에서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해 둔 덕분에 노후가 한결 여유로운 것이죠. 또 한 가지 금태족들은 부채 관리에도 비교적 철저했습니다. 대출을 활용해 자산을 마련한 경우라도 은퇴 전까지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상환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은퇴 후 이자로 허덕이는 일이 적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분들 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새로운 대출을 얻거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금태족이 되려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채를 정리하고 추가 수입원은 늘리고 지출 압박은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및 요약.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비밀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금태족들의 현실 사례를 알아볼까요? 여기 은퇴 준비 모습이 판이했던 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부터 차근차근 데뷔한 김씨의 성공 사례. 김씨남 59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퇴직 20년 전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월급의 20% 이상을 꼬박꼬박 노후 자금용으로 저축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적립식 펀드와 블루칩 주식에 소액씩 투자하며 자산을 불렸죠. 50대에 접어들자 그는 수도권 외곽에 있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임대 수익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58세에 퇴직한 김씨의 현재 월 소득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180만 원, 거기에 임대료와 배당소득 약 70만 원이 더해집니다. 월 25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한 덕분에 김씨는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아내와 여행도 다니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생계를 위해 은퇴 후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김씨는 노후 준비는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좋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와 지식 습득으로 자산을 늘린 이씨 부부. 이씨여 62세는 교직에서 퇴직한 후 남편과 함께 귀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은퇴를 앞두고도 경제적 불안이 적었던 비결은 젊은 시절부터 착실히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에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40대에 재무설계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직접 가게 재무 상태를 점검했으며 여윳돈으로 주식형 펀드와 채권을 골고루 가입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서 50대 초반에 수도권 역세권 상가 소액 지분 투자에 참여, 매년 임대 수익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이 씨 부부는 은퇴 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을 모아두었고 월 국민연금에 추가로 개인연금 120만 원, 펀드 수익 약 50만 원 등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구축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각종 재테크 관련 뉴스를 챙겨보며 필요하면 자산 배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투자하니 돈이 저절로 따라왔다면서 정보의 힘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노후 파산을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이 씨 부부는 산증인으로서 든든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고생하는 박 씨의 반면교사 한편으로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남 65세는 중소기업을 다니다 55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은행 예금만 해두면 될 줄 알았던 그는 연금 가입도 늦었고 투자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였죠. 60세 이후 국민연금 약 80만 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배우자와 둘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모자라는 생활비 100만 원 남짓을 메우기 위해 박 씨는 은퇴 후 경비원으로 재취업했고 아내는 마트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빠듯하자 살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9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지만 대출 이자와 의료비 등을 감당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박 씨 부부는 좀 더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해둘 걸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족들의 이야기가 부러운 나머지
자녀 세대에게만큼은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일찍,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만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금태족들의 4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 시작하기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 저축과 연금 가입을 시작한다. 투자 활용하기 안전 자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공부하여 투자에도 나선다. 계속 배우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꾸준히 습득해 자산 관리에 적용한다. 현금 흐름 만들기 내 집 마련과 연금, 임대 수입 등 은퇴 후 들어올 수입원을 확보한다. 대다수 평범한 은퇴족 분들은 위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해서 노후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금태족들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늦었더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통장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공부해 본다든지 안 쓰는 방 한 칸을 쉐어하우스로 활용해 월세 수입을 얻는다든지 또는 정부의 연금 제도를 다시 점검해 본다든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실천의 여부입니다. 오늘 소개한 금태족의 비밀 4가지를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모두가 걱정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현명한 준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만 하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눈치 보며 회식하고 허리 아프게 계단을 오르내렸던 그 시간들. 그 끝에 기다리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일 줄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떠납니다. 누군가는 제주로, 누군가는 해외로. 그리고 누군가는 캠핑카에 몸을 실은 채 길 위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캠핑카 인생. 들어만 봐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바다 앞에 차를 세우고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일출을 보는 아침. 산속 오솔길을 따라 걷다가 불멍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SNS엔 이런 은퇴 로망이 넘쳐나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뒷면입니다. 막상 떠나보니 낭만은 하루 이틀이고 그 다음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58세에 캠핑카로 떠났다가 눈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은퇴 준비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들입니다. 캠핑카 은퇴에 왜 실패하는가? 캠핑카 생활은 단순히 여행이 아닙니다. 이동식 삶이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입니다. 비용, 건강, 관계 3가지 모두 철저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는 불안이 되고 여유는 버거움으로 바뀝니다. 1. 비용의 착각. 살림이 줄면 돈도 줄 거라 믿었다. 박인호 58세 씨는 대기업 영업부장을 끝으로 조기 퇴직 후 2억 원을 들여 중고 캠핑카를 샀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차에서 자니까 월세가 안 들고 식사는 라면이나 간단한 밥으로 해결하면 한 달 70만 원이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유비만 월 30만 원. 전국을 돌며 멈추고 쉬는데 드는 이동 경비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전기와 물 공급을 받기 위해 유료 캠핑장을 자주 이용해야 했고 비용은 1박에 34만 원. 캠핑카 고장은 자주 일어났고 수리비는 수백만 원 단위. 결국 그는 8개월 만에 캠핑카를 중고로 되팔고 다시 동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떠난 건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는데 돌아온 건 돈이 다 떨어져서였어요. 건강의 역습.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몰랐다. 김화자 61세 씨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은퇴 여행자 커플로 SNS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캠핑카에서 요리하고 풍경을 찍으며 멋진 인생을 누리는 듯 보였죠. 하지만 캠핑카 생활 1년 후 그녀는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캠핑카는 좁습니다. 앉을 곳, 눕는 곳, 화장실 이용까지 전부 불편합니다. 매일 밤 차 안에서 웅크리고 자다 보면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가고 따뜻한 물이 없어 세면이나 씻는 것도 자주 건너뛰게 됩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한겨울의 냉기는 생각보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꿈꿨던 자유는 결국 제 몸을 무너뜨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알았죠. 자유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걸요. 3. 고립의 외로운 말을 나눌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진우 60세 씨는 사회성이 풍부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캠핑장 가면 사람 많고 모닥불 피우며 얘기 나누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캠핑족은 가족 단위거나 이미 끼리끼리 모인 그룹입니다. 이동이 많다 보니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SNS 소통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대면이 주는 정서적 교감과는 다르죠. 정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캠핑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돌아온 그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나눔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보다 소속감이 필요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알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캠핑카 은퇴 누구에게 맞는가? 그렇다고 해서 캠핑카 생활이 무조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성공적인 캠핑카 은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할 것 최소 1년에 1,500만 2천만 원 이상 예산 확보. 자립적인 건강 상태 유지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야 함. 고립을 즐길 수 있는 성향,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고 자연에 익숙한 사람. 즉, 도피형 캠핑카 은퇴가 아니라 준비된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선택이어야 성공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자유, 준비되지 않으면 부담입니다. 회사만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죠. 많은 은퇴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거기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캠핑카를 사기 전에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이동하는 삶을 즐길 수 있는가? 예상 지출과 돌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외로움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캠핑카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떠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곳이 없으면 자유는 고통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막연한 로망이 아닌 명확한 전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실패 요인 교훈. 사례 일비용 착각, 유류비, 캠핑 장비 등 캠핑카는 주거, 대안이 아닌 이동형 소비 생활. 사례 이 건강 무시 협소한 공간, 계절 변화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유도 고통. 사례 3관계 단절 외로움, 소통 부족 사람과의 연결 없이는 행복도 없다. 캠핑카 은퇴, 로망인가 위험인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이동형 은퇴 생활의 현실과 리스크 분석. 1. 개요 은퇴 후 삶의 다변화와 캠핑카 선택의 배경. 최근 5060대를 중심으로 이동형 은퇴 생활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카를 이용한 은퇴 생활은 비용 절감, 자유로운 이동, 소유 개념의 해체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며 대체 주거 혹은 인생 이막의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카 은퇴는 단순한 낭만이나 일시적 여행이 아니라 거주 건강 재정사회적 관계 등 전방위적 변화를 동반하는 선택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캠핑카 은퇴를 고려하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체크포인트 재정, 건강, 심리적 적응화, 실제 실패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 항목을 정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2. 재정적 현실 절약형 은퇴는 착각일 수 있다. 캠핑카 생활은 겉보기에는 집세가 없고 외식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정비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차량 유지비. 주유비주 23회 이동 기준 월 평균 약 3,050만원. 정비 수리비. 캠핑카는 일반 차량보다 복잡한 구조로 고장 시 수백만 원이 소요되며 연 1회 이상 대수선 가능성 존재. 보험료 특수 차량으로 분류돼 일반 차량보다 높은 보험료 발생. 숙박 및 생활 인프라 비용. 캠핑장 이용료, 유료 캠핑장 기준 1박 24만원, 장기 체류 시 월 3,070만원. 전기 수도 배수 처리 이동이 잦은 특성상 생활의 기본 인프라 유지에 별도 비용 발생. 기회비용. 주거 이전 시 전세금 반환, 주택 매각 등으로 자산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노후 의료비나 요양비 대비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 전문가 조언. 캠핑카 은퇴는 월 고정비가 최소 12만 150만 원 이상이며 긴급 수리 및 의료 비용 포함 시 연간 이 5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이는 도심 소형 전세 혹은 지방 거주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3. 건강 리스크, 야외 중심 생활의 숨은 부담. 은퇴 후 건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캠핑카 생활은 기본적으로 야외 중심, 이동 중심의 환경에 노출되며 노년층에겐 예상치 못한 신체적 부담이 따릅니다. 협소한 공간. 대부분의 캠핑카는 35평 규모로 실내에서 제대로 서 있거나 스트레칭할 공간이 없음. 장시간 운전, 야외 활동 후 회복을 위한 정적인 휴식 공간 부족. 계절과 기후의 영향. 동절기 난방, 하절기 냉방이 제한적이며 온도 습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호흡기 및 관절 질환 위험 증가. 폭염 폭설 시 고립 가능성. 의료 접근성 저하. 대도시 이외 지역 이동 시 응급 의료 체계와 거리 발생. 만성 질환자일 경우 정기 진료와 약 처방 지속 불가로 건강 악화 유발. 전문가 조언 고혈압, 관절염, 허리 디스크, 당뇨 등 만성 질환을 보유한 은퇴자는 장기 캠핑카 생활에 부적합합니다. 최소한 2개월 이상 파일럿 캠핑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견디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 외로움과 고립의 함정. 은퇴 후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나와 캠핑카라는 개별 이동 단위로 생활하게 되면 타인과의 교류가 급감합니다. 일상 속 소통 부재. 캠핑카 생활은 지역 단위 커뮤니티가 없고 관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SNS나 유튜브를 통한 소통은 실시간 공감이나 정서적 지지에서 한계가 있음. 정체성과 무력감.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에 대한 물음이 반복됨. 생산적 활동, 자아 실현이 차단될 경우 우울증, 무기력, 무의미감 증폭. 부부간 관계 악화.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지내다 보면 사소한 불평과 갈등이 커짐. 캠핑카 생활 1년 내 이혼 별거 사례도 존재. 전문가 조언. 캠핑카 은퇴 전 비상심리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커뮤니티 가입, 일정 주기 내 가족과의 재회, 온라인 상담 활용 등 사회적 연계 유지가 핵심입니다. 5. 사례 요약. 캠핑카 은퇴 실패 사례 분석. 이름 나이 문제 요인 실패 결과. 박인호 58 예산 부족, 수리비 누적 8개월 만에 중단, 원룸 전환. 김하자 61 건강 악화 무릎, 파열 병원 치료 후 정착 주거 선택. 정진우 60 고립감, 우울증 캠핑카 처분, 지역 봉사활동으로 전환. 6. 결론. 캠핑카 은퇴는 라이프 스타일이지 도피처가 아니다. 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은퇴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검토되고 준비된 라이프 스타일 전환의 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권장하는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용. 생활비 예산월 최소 150만원 확보 여부. 건강검진 결과 캠핑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가. 한개월 이상 체험 캠핑 이력 실제 생활 적응 경험. 의료 접근 대책 정기 병원 이용 가능 동선 파악. 가족 및 지인과의 연결 유지 계획 고립 대비. 캠핑카 판매 정리 플랜 실패 시 자산 손실 최소화 방안. 마무리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캠핑카는 그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나에게 맞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캠핑카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준비가 곧 안전입니다. 꿈꾸는 은퇴보다 준비된 은퇴가 더 강합니다. 캠핑카에 오르기 전에 종이에 먼저 계획을 그려보십시오. 종이에 눈물은 없지만 현실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대재앙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경제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의 자산을 지킬 5가지 필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살펴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현금 비중 확대. 언제나 안전망을 확보하라. 첫 번째로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 현금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의 급변이나
갑작스러운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면 일정 비율의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식,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현금 비중을 늘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1. 2008년 금융위기 현금의 중요성.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위기가 터지기 전 위험을 감지하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주식 폭락에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있었고 저점에서 자산을 다시 매수해 더 큰 수익을 얻는 기회까지 누렸죠. 이를 통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 분산 투자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군에 대한 집중 투자는 경제 위기 시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IT 버블 붕괴와 한 분야 집중 투자의 위험. 2000년대 초 IT 버블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IT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자산을 잃을 뻔했죠. 반면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는 특정 산업이나 자산의 위기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3. 부채 관리 과도한 빚은 위기 시 큰 적.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가 오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는 과도한 부채가 재정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예상될 때는 부채 비율을 줄이고 특히 고금리 부채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부동산 시장의 고금리 폭풍.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죠. 만약 이자 비용이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도 꼭 현금 비중을 고려해 빚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지속적인 자기 개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패. 경제 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직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하면 일자리를 잃더라도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5. 비상계획 마련. 위기를 예측하고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산관리 계획뿐 아니라 직업 안정성을 고려한 재정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 시에는 한 번에 큰 자산을 매각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 5가지 전략을 잘 실천한다면 곧 터질지도 모르는 경제 폭풍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분산 투자를 하고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고 비상 계획을 세우세요. 경제적 위기는 언젠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5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터질 경제 폭풍에 대비하는 전문가 칼럼 자산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바로 경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할 때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전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전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현금 비중 확대, 자산의 안전판을 확보하라. 경제 위기 시기에는 현금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는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 2008년 금융위기와 현금 비중 확보의 중요성.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위험을 감지한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폭락장에서 자산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때 기회를 잡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의 힘입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은 단순히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위기 대응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2. 분산 투자,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두 번째 전략은 분산 투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을 쓰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자산군에 몰빵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특정 산업의 붕괴가 발생할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례 IT 버블 붕괴와 한 분야 집중 투자의 위험성. 2000년대 초 IT 버블이 터지면서 IT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IT 산업의 전망을 맹신하고 관련 주식에만 투자했죠. 하지만 IT 버블이 터지자마자 그 주식들의 가치가 크게 폭락했고 모든 자산을 잃은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일수록 자산을 분산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죠. 3. 부채 관리. 고금리 시대 무리한 빚은 독이 된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가 이어진다면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부동산 대출과 고금리의 역풍.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당시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고금리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을 줄이고 특히 이자, 부담이 큰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4. 지속적인 자기 개발, 경제적 생존을 위한 기본. 경제 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직업을 잃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의 기술이나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과 자격증 취득, 직업적 스킬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는 또 하나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닌 경제적 생존의 전략입니다. 5. 비상계획 마련. 위기 대응 전략을 세워라. 마지막으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산 관리 전략뿐만 아니라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한 재정 계획도 포함됩니다. 사례. 성공적인 비상계획의 사례.
한 기업에서 30년간 일한 한 중년 남성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전에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퇴직 전에 재무 계획을 짜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취미로 배우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두었죠.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카페를 차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힘이 됨을 보여줍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하며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쓰고 비상 계획을 세우는 이 5가지 전략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면 언제든지 경제적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전략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세요. 이야기가 남의 일일까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은퇴 후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며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라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나 듣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구체적인 준비는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은퇴 후 현실에 부딪혀 그제야 후회와 자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삶이 왜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남들은 다 잘 살 줄 알았죠. 첫 번째 사례는 김씨 70세입니다. 그는 40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매달 나오는 연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결혼 비용과 뜻하지 않은 건강 문제로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였고 결국 그는 좁디 좁은 고시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는 연금이면 충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건강 문제로 병원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연금이 적다는 사실은 이미 늦게 알았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생활비의 기본 틀을 제공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려면 추가적인 소득원이나 자산 관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줬지만. 두 번째 사례는 박 씨 68세입니다. 그는 평생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과 결혼에 쏟은 돈은 그의 노후 자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고시원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게 제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은퇴하고 보니 남은 게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힘들어서 도움을 줄 여유가 없고요. 이 사례는 은퇴를 준비할 때 자녀를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독립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나는 아직도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최 씨 72세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고정 수입이 없어 식당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달 고시원 방세를 내기 위해 애써 일하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는 다행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퇴 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에게 맞는 소규모 일자리나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결론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 사례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1.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연금 외에도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2. 자녀와의 재정적 경계 설정. 부모와 자녀 모두가 독립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하기. 은퇴 후에도 자신의 능력과 건강에 맞는 일을 찾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심리적 안정과 건강 유지. 은퇴 후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방지하기 위해 취미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의 노후 준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직접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 칼럼 70대 고시원에서 울며 보낸 밤들 외엔 남의 일이 아닐까요? 은퇴 후 고시원에서 홀로 보내는 70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하거나 드문 일이 아닙니다. 뉴스 속의 이야기로만 여겼던 이런 현실이 이제는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도 점점 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의 비참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대비책과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연금만 믿지 마세요. 마이너스 다층적인 재정 설계가 필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100만 원 안팎, 이는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전문가 팁 다층적 재정 설계하기. 연금 외 추가 소득원 준비. 예를 들어 소규모 투자나 월세 수입 같은 수익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두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비상금 준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 패턴 분석. 은퇴 후에도 청년기와 비슷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 보면 빠르게 재정이 악화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소비 위주로 전환하세요. 2. 자녀를 위한 희생, 정말 모두를 위한 걸까요?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자녀 결혼 비용, 유학비, 집 마련 지원 등의 재산을 다 쏟아붓는다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텅 빈 껍데기처럼 남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부모의 은퇴 후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녀와의 건강한 재정 경계 만들기. 자녀에게 노후 계획 공유. 자녀들에게 자신의 노후 자금 계획을 솔직히 공유하세요. 자녀도 부모의 노후 준비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독립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지원 중단.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금전적인 지원을 끊고 자립을 독려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재정 독립이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모범. 자녀에게 올바른 재정 관리 습관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3. 일이 곧 삶의 힘. 마이너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찾기. 은퇴 후 일을 하지 않는 삶을 꿈꾸는 사람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은퇴 후의 일은 젊은 시절처럼 고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체력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일자리를 미리 준비하세요. 자격증 취득, 조리사, 바리스타, 전기기사 등 은퇴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면 다양한 기회가 열립니다. 소규모 창업, 초기 비용이 적은 소규모 창업, 예를 들어 작은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컨설팅 등을 고려해 보세요. 커뮤니티 네트워킹,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 은퇴 후 삶의 핵심. 은퇴 후에는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립감이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때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심리적 안정 유지하는 법. 취미생활 시작하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친구, 이웃, 동료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세요.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 체력에 맞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사례 3가지로 다시 보는 현실. 김씨 70세 연금만 믿고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과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사례는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박씨 68세 자녀 결혼 비용으로 집을 팔아야 했던 박씨의 이야기는 자녀와의 재정적 경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최씨 72세 은퇴 후에도 일용직에 의존해야 했던 최씨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결론 남의 일이 되지 않으려면. 은퇴 후 고시원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 속의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추가 소득원, 자녀와의 관계, 일자리, 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